얼마 전에 올렸던 산지연금 영상이 조회수 10만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댓글 보니까 뭐 이제 정보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댓글 쓰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네, 여러분 정보 제가 뭐돈 받고 드리는 것도 아닌데 무료로 나눠지는 정보니까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서 이 정도 낙찰받아서 이 정도 연금 받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요거 좀 비교를 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지연금 소개는요, 제가 2019년도에 유튜브를 통해서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 농지연금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영상들 중에 경매하고 농지연금을 소개하는 영상이 없었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최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지연금은 제가 몇 달 전에 올려드렸는데 이 산지연금과 경매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대한 영상도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이 아닌가. 저만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경매를 이제 뭐 한 4년 동안 하면서 뭐 경매를 통해서 아파트, 상가, 공장 뭐 이런 다양한 물건들도 하게 되지만 토지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서 접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접근성 어려운 토지를 좀 더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런 제도를 경매로 활용하는 것 어떨까 해서 알아보던 중에 와 이거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정보를 제공해 드렸던 거니까 여러분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네 제가 드리는 얘기 중에 걸으시면 되잖아요. 물론 이게 아무리 무료 정보를 하더라도 책임지지 못할 그런 무책임한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게 제가 어떤 사기성을 갖거나 또 여러분들 뭐 해하려고 하는 이런 정보를 드린 건 아니었잖아요. 네, 사설이 길었고요. 자, 그러면 농지연금과 산지연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러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체는요. 농지연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산지연금은 산림청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급하는 이제 주체가 다르죠. 그리고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구분을 하자면 이 농지연금은요.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그 신청인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청자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가 농지연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산지연금은요. 산지연금을 신청한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거의 그 조건이 없어요. 이 산지를 대상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농지연금은 신청인, 그리고 산지연금은 신청 대상이냐. 요 기준이 훨씬 이제 여러 가지로 까다롭게 있다는 거죠. 일단은 나이 제한을 봤을 때 농지연금은 만 60세부터 신청 가능하죠. 그리고 물론 이제 배우자가 만 60세가 넘은 경우라면 이제 승계 조건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산지연금의 경우는 신청하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 네, 이거 굉장히 좋죠. 네,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20세, 30세 상관없습니다. 네, 임야를 소유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농지연금의 가장 최대 관점이 포인트가 뭐냐면 영농 경력 5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연속되진 않더라도 영농 경력 입증할 수 있는 뭐 농지연부라든지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5년의 경력이 증명이 되어야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산지연금은 뭐 임업인으로서 어떤 경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경력 사항에도 이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취득 단계. 자, 이 농지연금이 2010 이게 9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농지를 뭐 매매로든지 경매로든지 취득하자마자 농지연금 신청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바로 신청하지 못하고요. 취득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해야만 농지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죠. 자, 산지연금의 경우는 이게 좀 기간이 짧아요. 1년입니다. 산지를 취득하고 나서 1년 이내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있은 때로부터 1년 이내는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산지를 취득하고 임야를 취득하고 나서 1년이 경과된 때에 산지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지연금은 당연히 지목이 농지여야 되죠. 전답과수원.
산지연금은 당연히 지목이 임야여야 되고요. 그런데 임야를 좀 세분하게 되면 뭐 보존산지, 준보존산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준보존산지는 안 됩니다. 개발이 가능한 거니까. 이 산지연금의 목적은요, 국유림을 확대하고 자연 환경을 더 보호하기 위한 이런 취지에서 임야를 산림청에서 매수하는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이 어려운 토지들, 주로 공익용 산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는 국유림에 가깝게 접해 있거나 공익용 산지, 백두대간 접해 있는 임야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산림 보호를 하기에 적합한 그런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리고 정말 핵심적인 거. 농지연금은 기준이 공시지가 또는 감정가의 90%중 선택해서 연금 지급액이 결정이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농지연금의 핵심은 공시지가보다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게 되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대비 아주 높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8억, 근데 낙찰을 3억에 받았다. 뭐 그런 토지가 흔치는 않지만 공시지가 8억짜리를 3억에 낙찰받으면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연금이 산출이 되는데 만 60세 농업인이 종신형 정액제로 신청하게 되면 약 매월 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이게 1인당 최대치거든요. 근데 산지연금은 감정평가로만 기준을 해요. 그래서 두 군데를 통해서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연금 지급액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그래서 농지연금을 그 대상 농지로 선정할 때 금액에 대한 그 기준이 없어요. 상한선이. 그런데 산지연금의 경우에는요. 이게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너무 비싸면 매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제곱미터당 이게 각 지역별 산림청에 따라 좀 금액이 좀 다르지만 제곱미터당 보통 뭐 1,000원 미만이거나 또는 아무리 비싸도 1,500원 제곱미터당 요 이하일 때만 매수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산지연금 경우에는 공익용 산지면서 그리고 임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 관리라든지 또는 보존에 필요한 기계나 사람이 드나들 임도가 있어야 되니까 도로에 접해 있거나 임도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공시가도 낮아야 돼요. 근데 사실 수도권에는 이런 임야가 거의 없죠. 아주 외곽지로 찾아가다 보면 그런 게 가끔 있을 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임야를 찾는 게 관건이에요. 농지연금은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관건이고요. 그리고 농지연금의 경우는 1인당 최고 월 지급 한도가 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산지연금의 지급 한도가 없어요. 네. 뭐 월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얼마든지 감정평가 금액만 높이라면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농지연금의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 간의 거리 제한, 그것도 최근에 개정이 된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연접 시군구에 있거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농지만 신청 대상으로 적합하죠. 근데 산지연금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소재지하고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오로지 산지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러니까 백두대간 또는 국유림과 어느 정도에 가깝게 위치했느냐에 따라 매수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산지연금의 장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이게 많이 다른데 또 이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수시 인출형이라 그래서 100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중 최대 30%까지 인출할 수가 있죠. 예, 현금으로. 그래서 산지연금은 아예 이거 신청하실 때 40%그 감정 가격의 40%를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산림청으로 이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은 것을 높은 감정가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취지에서 이게 20%였던 것을 40% 상향 조정을 해준 거죠. 그리고 남은 잔액을 이제 10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기간형, 또 경영이양형, 뭐 전후 후박형 등 이 연금의 여러 가지 그 지급 방식들이 있는데 산지연금은 딱 하나예요. 이렇게 신청하면 감정평가 금액의 40%를 먼저 돌려주고 나머지 10년 동안 지급하는 방식. 요거밖에 현재 없는 상태죠. 그 외에도 이제 산지연금에 관련된 더 세밀한 조건들도 있고요. 농지연금도 농지연금에 관한 더 세밀한 조건들이 더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동안 열심히 영농 경력을 만드셔서 농지를 취득해서 농지연금을 수급받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나이를 예를 들면 60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만 55세부터 영농 경력을 만드는 거죠. 농지연부를 만든다든지 경영체 등록을 해서 영농 경력을 시작해서 만 58세에 농지를 취득을 해요. 그리고 만 60세가 되면 영농 경력 5년과 농지 취득 기간 2년이 경과해서 만 60세가 딱 됐을 때 연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입니다, 이거. 또 이거 갖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이 농지를 담보로 월 3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네, 농지연금에서. 네, 위탁용농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가서는. 그래서 농지연금을 통해서 만 60세부터 30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동시에 산지연금도 받는 거죠. 네, 산지연금도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억 정도의 낙찰받은 임야에서 거기에 뭐 감정가가 6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 4천을 돌려받는 거니까 내 돈은 6천만 원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을 10년 동안 연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농지연금에서 300만 원, 산지연금에서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네. 너무나 좋죠? 네. 그래서 농지연금, 산지연금 이거를 병합해서 이어나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여러분이 영농경력 만들고 농지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해야 되고 농지 소재지하고 여러분 거주지 이 제한 요것만 유지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죠. 농지연금. 근데 산지연금이 사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적합한 산지를 임야를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기회는 오거든요. 저도 늘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산지영미 신청할 거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공매 골고루 다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매로도 그런 물건 나오고요. 공매로도 그런 물건 나오니까 부지런히 검색하시다 보면 여러분 인생 물건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산지연금 만들어냈을 물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찾기 어려워요. 지방 쪽에서 찾아야 됩니다. 어차피 산지연금 거리 제한 없는 거니까 지방 쪽에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이쪽에 외곽지들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임야들 그리고 이거 산지연금 신청하기 전에 해당 그 관할 산림청에 먼저 지번을 얘기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적합 여부를 어느 정도 상담을 해주거든요. 되도록이면 경매, 공매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경매, 공매 이분들은 낙찰도 안 받은 사람이 자꾸 물어만 보니까 되게 귀찮아합니다. 예, 그리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담당자분들 중에 어떻게 보면 경매 투자를 사회적 그 인식이 그냥 투기꾼으로 보는데 경매 투자하는 사람들 투기꾼 아닙니다, 여러분. 투기꾼 아니에요. 경매라는 제도는요, 채권에 수류한 자본주의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에요. 이거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투기꾼으로 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무원분들도 경매로 취득하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투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렴하게 사는 거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산림청 직원분들에게 사전에 문의하고 적합 여부 검토하고 나서 낙찰 받아야죠. 그죠? 이거 연금도 안 나오는 임야를 덜컥 낙찰 받으면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나중에 팔리기 어려울 텐데 임야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이거 잘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농지연금과 산지연금 좀 비교했는데 뭐 궁금한 카페 와서 질문 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네, 그리고 저희가 여름학기를 맞아서 문화센터에서 경매 강의 진행하거든요. 용산에 있는 아이파크 문화센터에서 경매 기초과정 4주 과정 개강하고요. 그리고 역시 목요일이고요. 오전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 경매 기초과정 시 4주 개강을 하니까 아래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경매 기초과정 저하고 가까운 문화센터에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6월에 한번 저하고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게 경매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